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드릴 분들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입니다. 힘내십시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소리 지르지 말아주세요. 잘하겠습니다. 자, 비 오죠 지금 밖에? 네, 밖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왜 정상근 기자가 조금 늦었어? 아, 이 차가 네. 에어컨이 고장 나가지고 저런. 손 좀 보고 오느냐고 좀 늦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다 고쳤어요 이제? 네, 말끔하게 다 차가 고쳤습니다. 무게를 버티기가 쉽지 않았습니까? 네, 쉽지 않죠. 에어컨이 고장 났대. 아 에어컨이에요? 네. 차축이 아니고. 아니. 서로 시원하게 하는 것도 쉽지 않죠. 자격지심이 있나 봐요, 배 수장님. 예? 자, 첫 번째 쇼미더 뉴스 정상근 기자. 네, 비대위로 가는 국민의힘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 구성 절차를 밟고 있어요. 네, 지난 월요일에 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에서 사퇴를 했는데요.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지금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긴급 의원총회가 열려서 그 의원들 사이에서 이 비대위 구성에 공감대를 이루었고요. 또 이제 정식 절차를 위해서 당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기 위해 오늘 또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이 전국위원회 개최를 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네. 이 상임 전국위원회에서 이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비대위가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정도 만에 여당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됩니다. 그래요. 예. 저도 뭐 뉴스를 다뤄야 되니까 기사를 관심 있게 읽어보고 있는데 좀 어려워, 복잡하고. 네, 굉장히 복잡하죠. 당원 당규에 뭐 어떻게 돼 있고 몇 조에 뭐가 있고. 근데 배 수장님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네. 배현진 최고위원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퇴 의사를 밝혔었는데. 사퇴했다고 했는데 배현진 전 최고위원이죠. 배현진 의원이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를 두고서 위장 사퇴냐 또 이준석 대표도 꼬집었거든요. 이게 뭐 위장이냐 뭐냐. 근데 배현진 의원이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본인이 사퇴의 의사는 밝혔는데 아직까지 그게 수리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최고위에서 위임 인수인계 받고 하는 중간에 최고위원회에서도 할 일이 있다. 그래서 나와서 의결하는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된 것이다. 네. 라고 또 밝혔는데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조수진 전 최고위원은 사퇴한다고 했고 사퇴에서도 수리됐거든요. 왜 다르지? 라는 궁금증이 나오는 거예요. 네. 같은 배씨인데 저 배현진 의원하고 뭐 이렇게 전화 통화하고 그런 거 없어요? 배현진 전 최고위원이 뭐 저를 알겠어요? 왜 모르겠어요, 배 수장님은. 예. 전화 통화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취재. 전화번호는 몰라요. 아 그래요? 예. 자 이준석 대표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네, 아까 뭐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 이준석 대표가 오늘 당 최고위원회가 이 상임 전국이 이 전국이 소집 안건을 의결하자 SNS에 글을 썼는데요. 절대 반지를 향한 그들의 탐욕은 계속된다라는 비판글을 올렸습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뭐 사실 SNS 외에는 뭐 딱히 현재 흐름에 저항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러면서 이 배현진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것을 비꼬면서 이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합니다라고 7월 29일에 육성으로 말한 분이 표결 정족수가 부족하다고 8월 2일에 표결을 하는군요. 네, 이렇게 좀 지적을 했고요. 또 이 반지의 제왕에도 언데드가 나온다면서 이 배현진 최고위원을 이제 죽지 않는 존재, 네. 이 언데드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절대 반지가 이제 반지의 제왕. 네네. 그 소설 영화에 이제 등장하는 건데. 자 그래서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께요. 오늘은 이런 문자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여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이준석 대표의 복귀가 불투명해졌는데요. 현 이준석 대표의 현재 상황을 5글자로 한번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해서 건강기능식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 수장님, 비대위가 근데 구성이 된다고 그래도 그 성격과 활동 시기를 놓고도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비대위가 궁극적인 해결 방법이 아닌 거죠. 새로운 리더십이 나와야 되고 리더십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건이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꼬이는 과정에 놓여 있는 것이 이제 비대위인데 성격은 보통 비대위는 관리형이냐 혁신형이냐. 그러니까 관리형은 다음 전당대회가 있을 때까지 관리하는 정도의 수준일 테고 그다음에 혁신형은 지금 당이 워낙 어려우니까 자중질환 또 갈팡질팡하고 있으니까 뭔가 새로운 혁신이 나와야 된다. 근데 혁신이 나오기는 어렵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는 것도 흔들흔들 하는데 그래서 관리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기간은 언제냐. 지금 이준석 대표 당원권 정지되기 전까지냐 그 뒤에까지 하느냐. 네. 그런데 이게 빨리 비대위에서 조기 전당제 제대로 또 넘어가야 이준석 대표가 못 돌아오게 만든다. 이게 또 비대위와 앞으로 있을 전당대회의 특징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것도 상당히 지금 당 내외의 파장이 또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대위는 속전속결로 해서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는 걸 막으려고 할 거다. 그래서 최대한 짧게 강하게 갈 가능성이 높고 성격은 관리형이 될 가능성이 네. 높겠죠. 정상근 기자. 네. 이 전국위원회 키를 쥐고 있는 그 서병수 의장의 입장은 뭐예요? 네, 원래 이 서병수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 비대위 구성이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들이 줄사퇴를 했는데 그건 이제 전국위원회에서 다시 최고위원을 뽑으면 된다. 뭐 이런 입장이었고요. 이 당 대표가 거류가 아닌 사고 상태이고 최고위원은 다시 그렇게 뽑으면 되기 때문에 이 비대위를 설치할 만한 근거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뭐 심지어 이 비대위 전환은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려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고 또 당이 비대위를 구성하려면 대통령실도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강도 높은 발언까지 했었는데요. 네. 그런데 오늘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좀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요건이 맞으면 상임정국위와 정국위를 소집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권성동 원내대표와 어제 통화를 했다면서 비대위에 대한 판단을 신중히 하겠다 이런 입장을 그러면 밝혔습니다. 어제하고 상황이 서병수 의원의 입장이 많이 달라지고 있네요. 네네 뉘앙스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비대위 체제로 빨리빨리 갈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서병수 의원이 누구냐면 부산시장을 여기 맺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동생인 서범수 의원, 동생이 또 의원이니까 형제간에 국회의원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강성으로 나왔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경선 준비위원단을 할 때도 당에서 뭐 불호령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또 적극적으로 태세 전환이 이루어졌으니까 네. 지금 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입김도 있겠죠. 있을 것으로 또 해석을 하고 있고 또 당에서는 이 분란을 빨리 막아야 되고 그러면 그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난 못하겠다 이렇게 버티면 모든 하살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서병수 의장도 발언은 그렇게 해서 아니 내가 전국위원회 의장인 거 좀 알아줘 라는 뉘앙스일 저는 모르겠지만 결국 당 전체의 중론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오늘 좀 길게 얘기하시네요. 자제하겠습니다. 네. 자, 정상 기자.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서 한마디 했어요. 네, 어제 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SNS로 직격을 했는데요. 이 원내대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자동 승계된 대표 직무대행만 사퇴하겠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면서 이 원내대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대표가 사퇴하지 않는 한 비대위를 구성할 수가 없고 또 직무대행을 사퇴하면 원내대표도 사퇴하는 것이 법리상 맞는 것이다라고 했고요. 이 지도부 전체가 누더기가 됐는데 이 당원과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한 지금 이 지도부가 총사퇴를 하고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에게 이 비상대권을 줘서 이준석 대표 체제의 공백을 메꿔나가는 것이 정도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배 수장님 비대위 이제 앞으로 어떤 절차로 이제 구성이 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정상 기자와 또 뚱커벨 주 전공 분야가 바로 비대위입니다. 비대하잖아요. 근데 이 비대위는 비상대책위원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상적이지 않은 당의 위기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상태를 어떻게든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비상대책위원회니까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으로 구성이 돼요. 근데 지금 성격을 보면 국민의힘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대통령 중심적으로 전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비대위원은 대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중진 내지 초선 의원을 포함해서 네. 구색 맞춰지는 형태로 갈 것이고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가 비대위원장이 중요하잖아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은 친윤은 아니지만
친윤과 교감되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당 내 또는 당 외가 검토되고 있는데 당 내에서는 정진석이냐 주호영이냐. 예. 근데 이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은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하고 또 한바탕이 있었어요. 그랬죠. 소위부답입니다. 웃을 뿐 답을 안 해요. 이렇기 때문에 약간 친윤이에요. 그래서 네. 주호영 의원이 좀 유력하지 않나. 당 내에서는. 당 밖으로는 이미 비대위원장을 역임해봤던 경험이 있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네, 경력이 이미 비대위원장이고 또 한 사람은 박주선 전 의원이 호남 출신이기도 하고 당 외에서 좀 발탁이 되면서 조금 통합형으로 가는 관리형 비대위원장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뭐 시작이니까 지켜봐야죠. 그죠? 네. 자, 그리고 정상 기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준석 대표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 새로운 전망을 내놨더라고요. 네,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뭐 이런 새로운 전망을 내놨는데요. 일단 이준석 대표는 6개월 있다가 당 대표로 돌아오는 건 끝났다. 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끝났다. 네, 복귀 못한다. 네. 다만 그 6개월 뒤에 전당대회가 치러질 경우 그때는 이제 당 대표로 당선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를 위해서 이제 전국을 돌고 활동하면서 이 전당대회가 열린다면 당대표로 다시 도전을 하는 길이 있고 아니면은 내후년 총선을 위해서 지지층을 결집을 해놓고 이른바 이제 공천학살이 발생한다면 신당 창당으로 가는 길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신당 창당. 그러면서 이 유승민 전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를 보면 이 정치권 내에 그러니까 여당 내에 이 재미있는 지갑 변동이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울릉도에서 나와가지고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런 페이북에 글만 올리고 있나요? 그렇죠. 지금 어디 있다는 얘기는 아직 없고. 어디에 하여튼 표시가 될 텐데 예. 오늘 중으로는 하기를 못 해봤네요. 네, 알겠어요. 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5글자로 보내주신 이준석 대표의 현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오리알, 옥쇠 나르샤, 와신 상담 중, 준석이 살려, 징글징글해, 완전 새 됐어, 준석 창당해. 이분께서도 창당 얘기를 하셨네요. 그러네요. 겸손해야지, 환장하겠네, 길 잃은 대표. 자, 두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두 번째 쇼미더뉴스는 민주당 당권 레이스 본격 가동입니다. 오늘 TV 토론 예정돼 있다면서요? 네, 이 8.28 전당대회 앞두고 이 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첫 TV 토론회가 오늘 오후 5시 50분 이 강원 민방 주관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 자리에는 이 예비 경선을 통과한 이재명, 박용진, 강훈식 의원이 참석을 하고요. 당 혁신 방안 그리고 이른바 이재명 대세론에 대한 그 입장 차이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이 새 후보는 전당대회 전까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모두 9차례 토론회를 할 예정입니다. 9차례. 네네. 예.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출발해가지고 전국을 쭉 도나 네, 보죠. 그렇죠. 전국을 쭉 네. 일주하는 일정입니다. 자, 배 수장님, 반명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강훈식 후보는 좀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를 제외하고는 당대표 후보로 박용진 후보, 강훈식 후보 이른바 97그룹이거든요. 예. 그런데 박용진 후보는 빨리 좀 단일화를 서두르자. 그래야 이제 박용진 후보의 속내는 그래야 본인으로 단일화가 되고 그래도 좀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강훈식 후보는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단일화, 비전 없으면 문 닫힐 수밖에 반명 말고 뭐 있나. 그러니까 단일화에 대한 단일화보다는 강훈식 후보는 비전 쪽에 방점을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비전이 있어야 된다. 비전이 있어야 단일화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서 이른바 동상이몽 두 후보 간의 단일화가 계속 뭐 시도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쉽게 또는 빠르게 네. 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8월 3일 안에 단일화하자는 게 내일까지 단일화하자는 게 박용진 의원 주장인데 왜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그 이때부터 이제 강원 그리고 이 대구 경북 권역의 이 권리당원들이 투표를 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투표를 하기 전에 단일화를 해야 이 단일화 효과가 극대화된다라는 것이 박용진 의원의 입장이었는데
그런데 다만 최근에는 이 뭐 단일화 계획에 대해서 이제 박용진 의원도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일단 강훈식 후보에 대해서는 뭐 단일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지를 확인한 것만으로도 많은 성과다. 좀 이렇게 이렇게 매달리지는 않는다 이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단일화 얘기를 하고 있는 순간에 배종찬 수장이 목이 타요? 네. 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셨는데. 지금 이 생수를 단일화해 버렸죠. 아, 그랬군요. 네. 예. 역시 비대위답습니다. 콸콸콸콸콸콸콸콸. 단일화 어때요? 어렵다. 어렵다. 그 단일화를 위해서는 선거 때나 전당대회 때 피는 꽃이 단일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역대 알고 있는 가장 성공적인 단일화는 바로 2002년 이렇게 단일화를 하면 이길 수가 있죠. 이랬던 노무현 전 대통령 노정 단일화 때는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 결국 단일화는 두 가지입니다. 이주 이길 수 있거나 주목받을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워낙 어대명이기 때문에 이기기도 어렵고 단일화한다고 해서 또 단일화 한다고 해서 주목받기도 쉬운 게 아니죠.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친구 용진 후보는 상당히 서운해할 수 있는데 뭐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친구예요? 박용진 후보. 친구예요? 친구인데 연락이 안 돼요. 그래요? 네. 근데 이주라는 거는 별다줄인데 누가 기사화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주라는 지금부터 별다줄? 해야죠. 오늘부터요. 배 수장이 그냥 만든 거예요? 네.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자, 근데 정상 이제 이번 예비 경선에서 2, 3위 간의 표 차이가 별로 없다 이런 해석도 나왔어요. 그 1, 2위 간의 표차 1, 2위 간의 차. 인데요. 이 조홍천 의원의 얘기입니다. 예. 오늘 오전에 KBS 라디오에 출연했는데 이 겉으로 그러니까 드러난 1등은 이재명 의원이 된 거고 2등은 누가 된 건지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된 거죠. 맞습니다. 사실 1, 2, 3등 누가 됐는지 다 발표되진 않았는데 예. 근데 박용진 의원, 강훈식 의원 모두 다 1등은 이재명 의원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다만 그 이른바 이제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게 이제 어대명이고 이재명 의원이 앞서 나간 것으로 보인다. 이게 이제 조홍천 의원의 말이었는데 하지만 이 70% 비율을 가진 중앙위원회 한정했을 때 예비 경선 결과가 거의 박빙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심을 볼 때는 압도적인 어대명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자, 어대명이냐 반명이냐. 자, 이번 경선 어떻게 결론 날 것 같은지 전망을 간결하게 좀 해주세요. 먼저 배 수장님. 어대명. 어대명이다. 정상훈 기자는. 네, 저 짧게 하시니까 저도 짧게 어대명 2로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예. 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현재 상황 청취자분들께서 5글자로 심정들을 표현해주고 계신데 몇 분 더 살펴보겠습니다. 못해 먹겠다. 동분서주해. 꼼수의 꼼수. 두고 봐 니들. 끝인가 보. 나 좀 봐줘요. 파격적인 문자도 보내주신 분이 계시네요. 민주당 가자. 제보 문자 소개합니다. 다른 방송에서 글자 수 문자를 카피하네요. TBS가 원조인데 다들 따라하네요. 아니 어디예요? 이러시면 안 되지. 어느 방송입니까 지금? 수사 들어가야 돼요. 원조는 TBS입니다. 당연하죠. 저희가 공수처에 연락을 할까요? 공수처 말고 빨리 우리 등록 신청해 특허 신청해야 되겠는데요. 특허청에. 그러니까요. 배수는 끝나고 좀 갔다 오세요. 특허청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네. 예. 네, 세 번째 쇼미더뉴스 배 수장님. 한동훈 대 이재명. 네, 범보수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돼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등을 했다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 리서치뷰가 자체 조사로 지난 30일, 31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차기 대선 후보, 범보수 차기 대선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 물어봤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13%로 1위를 네. 기록했습니다. 홍준표, 근데 1위라고 하기엔 좀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별 차이가 없어서 한동훈 13%, 홍준표 12%, 오세훈 11%, 유승민 10%. 자, 이준석 9%, 안철수 6%, 원희룡 4%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준석 대표도 보수 중에서 만만치 않은
지지율을 현재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9%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보수 유권자들만 한정해서 물어보면 그 이준석 대표가 10%를 넘겼습니다. 네. 10%를 넘겨서 이제 12%요. 네, 3위까지 좀 뛰어오른 상황이고요. 지금 저 배 수장이 얘기한 거는 모든 전체 국민 여론조사. 대상으로 했던 예. 여론조사고. 네, 네, 맞습니다. 보수층만 한정하면 이렇게 좀 아직 이준석 대표가 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자, 범진보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는 이재명 의원이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같은 조사입니다. 범진보 진영 차기 대선 후보 대선 주자 적합도에서는 이재명 41%, 이낙연 15%, 김동연 10%, 박용진 6%. 왜 이렇게 아니 전화를 안 받아요. 박용진. 친구가? 자,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통령 지지율 얼마나 나왔어요? 같은 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30%,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8%로 나타났습니다. 예, 알겠어요. 네, 그죠. 그리고 아까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보수층에서 3위라 그랬는데 4위로 정정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배 수장님. 예. 시간 조금 있는데 그 친구인 박용진 의원한테 전화 안 받는다면서 한마디 하세요. 네, 지금 영상 편지입니다. 용진아 열심히 하고 단일화 주장도 잘 설득이 되면 좋겠고 친구가 전화할 때는 꼭 좀 받아줬으면 좋겠고 친구야 사랑한다. 자, 이준석 대표 현 상황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들의 5글자 민심. 자, 뭐 보겠습니다. 이것도 표절. 이건 아까 저희 글자 수 타 방송국에서 한다고 그랬더니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길 잃은 준석. 새로운 기회. 술 한잔 하세요. 예. 자,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평 듣겠습니다. 예. 자, 현 이준석 대표 상황 두 분도 5글자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뚱커벨부터 해주세요. 3, 2, 1. 비단 주머니. 비웃는데 그냥 웃음만 나온대. 네, 왜냐하면 그토록 비단 주머니를 강조해왔던 이준석 대표인데 자신이 지금 비단 주머니 안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 이어서 정상근 기자 해주세요. 3, 2, 1. 핸드폰만 봐. 좀 더 창의적으로 해주세요. 악의적으로 해야 창의적이 돼요. 아니었군요. 네. 핸드폰만 본다는 게 뭔 뜻이에요? 지금 핸드폰 보는 거 말고는 하는 게 없을 수 있는 게 이준석 없다면서요. 대표가요? 네, 네. 운전만 해 이런 거 그 노래 저 제목처럼. 자,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배정찬 잠깐만요. 5글자 이거 어때요? 뭐요? 인생 뭐 있니? 인생 뭐 인. 5글자네요. 좋네요. 좀 더 창의적으로 그 해주세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 지금? 못 들었어. 뭐라고 AI가 뭐라고 그랬는데? 좀 더 창의적으로 해주세요. 좀 더 창의적으로 해달라고. 예? 불만이 많나 보네요. 자,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